주먹을 아주 세게 주세요. 그대로 꼭 쥐고 계세요. 이 주먹 안에 당신이 원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에게 일어난 나쁜 일이나 아픈 것을 그 안에 넣으세요. 그것은 직장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좌절감이나 아주 아픈 일일 수도 있습니다. 좌절감이나 상사와의 다툼, 연인과의 언쟁 혹은 가족과 관련된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일 수도 있어요. 당신이 마주하고 싶지 않은 당신 인생에 대한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기 전에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용감한 분 인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프로이모이고 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눈치채셨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해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제 목소리를 더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의 이름은 빠리빠리 포지티보입니다. 하지만 계속해봅시다. 주먹을 계속 꽉 쥐고 계세요. 아주 세게 쥐세요.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힘을 주어서요. 이 고통이 정말 성가시죠. 이날도 곧 사라질 거예요. 더 오래, 더 세게 주먹을 쥘수록 이 고통은 사라질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아니면 아닐 수도 있죠. 어쩌면 당신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하고 팔도 제 팔처럼 될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할 거고 손에 땀이 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인생에서 그렇게 없애고 싶었던 그게 계속 남아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노력입니다. 주먹을 계속 쥐고 있으려는 그 노력이 당신을 지치게 하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건 그대로 남아있어요. 계속 압박을 주죠. 밖으로 나가고 싶어해요. 우리는 매일 이런 행동을 반복합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들과 함께요. 나는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돼. 나는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없어. 왜 하필 나야? 항상 나만 그래. 이제 더는 못 참겠어. 더 이상은. 그리고 우리가 거부하는 것들은 점점 더 커집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도 있어요. 어쩌면 패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하지만 사실 그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체념하거나 정당화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멈춰있는 것도 아니고요.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부터 쌓아 올리고 성장하는 거죠. 계속 보기 전에 이 채널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원하시면 아래에 댓글도 남겨주세요. 당신은 무엇을 꽉 쥐고 있었나요? 손으로요. 제가 직접 읽어볼게요. 이 차이를 하나의 이야기로 보여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제 한국에 있는 아주 소중한 친구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 친구는 강남에서 일하고 있죠. 네, 제 친구 맞아요. 민준이에요. 그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마지막에 저희 채널 팔리팔리 포지티브에서 민준이의 직장 이야기를 다룬 다른 영상을 소개해 드릴 테니 꼭 봐주세요. 이 이야기를 막차 그리고 받아들이는 자유라고 부를게요.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강남역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정말 힘든 하루를 보냈고 밤 11시 50분이에요. 서울 겨울의 차가운 공기가 역 입구로 스며들고 티머니 카드를 찍을 때 삐삐삐 소리가 들려요. 개찰구를 통과해서 막차 시간이라 서둘러 플랫폼으로 달려갑니다. 헐떡이며 도착했는데 문이 바로 눈앞에서 닫혀버려요. 네, 눈앞에서 터널의 불빛이 멀어져 갑니다. 너는 밖에 남겨졌어요. 옵션 1. 체념. 그냥 포기. 커피 자판기요. 플랫폼의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요. 휴대폰을 꺼버립니다.
오늘은 모든 게 다 엉망이었구나 라고 생각해요. 이건 내가 이 일에 맞지 않는다는 신호일 뿐이야 라고 느껴집니다. 해가 뜰 때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집에 가려고 애쓰는 건 의미가 없어요. 느껴지는 건 마치 마비된 것 같아요.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체념은 택시를 잡거나 근처 사우나를 찾을 힘조차 빼앗아 갑니다. 기억하세요? 옵션 1, 체념입니다. 이제 옵션 2로 넘어가 볼게요. 부정, 부용, 문득 문을 두드리기 시작해요. 다동문 유리를 두드립니다. 화면에는 운행 종료라고 떠 있어요. 이럴 리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네버맵스 앱이 잘못된 게 분명해요. 분명히 5분 뒤에 또 올 거야 라고 생각하죠. 빈 승강장에 멍하니 서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끄고 있는 경비원들을 무시한 채 말이죠. 느낌은 다른 지하철 이용자들이 앱을 마비시키기 전에 카카오 택시를 잡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정은 이미 사라진 현실에 시간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우리 벌써 두 가지 했죠? 맞죠? 재할당, 부정, 이제 세 번째 옵션으로 가볼게요. 수용, 즉 받아들이기입니다. 빈 터널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고 말합니다. 기차는 떠났어. 원하던 6시간을 못 자겠네. 난 강남에 있고 집은 수원인데. 그 순간 마법이 일어납니다. 진실을 받아들이면 손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하죠. 휴대폰을 꺼내 택시를 부르거나 근처 편의점을 찾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기다립니다. 이 느낌, 이 수용이 바로 한국인의 생존 본능의 원동력입니다. 기차를 놓쳐서 기분이 좋을 리는 없죠. 그게 기분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함을 줍니다. 수용한다는 것은 무언가가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법 같은 생각의 필터 없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 인식에서만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스위스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칼 융이라는 사람인데 분석 심리학 또는 콤플렉스 심리학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죠. 그는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보다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더 커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체념부터 시작해 봅시다. 존만 영웅의 몰락. 융에게 있어서 그 답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입니다. 자아가 그림자에 의해 더 이상 치유되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는 고통에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보다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더 커질 수 있을까요? 재할당입니다. 융만 영웅의 몰락. 융에게 있어 재할당은 곧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보다 먼저 오는 죽음이죠. 자아가 그림자에게 삼켜지는 순간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승강장에 앉아 불을 끄는 사람은 외부의 어둠이 자신의 내면의 현실이 되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신화 속 이야기에서 이는 검을 뽑기도 전에 용 앞에 먼저 항복하는 영웅입니다. 서울에서는 단순히 기차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운명이나 사회 시스템이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 정신적 에너지, 즉 리비도의 완전한 상실입니다. 두 번 선택지에 답해봅시다. 융에 따르면 부정, 즉 비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 이것은 통제 신경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융은
신경증이란 항상 정당한 고통의 대체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정은 현실이 이미 무너졌을 때에도 자아가 성공이라는 가면, 즉 페르소나를 유지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당신이 부정하는 것, 그것이 당신을 지배하고 당신이 받아들이는 것은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닫힌 문을 두드리는 것은 시간 자체와의 싸움이며 자신의 의지가 현실보다 더 강하다고 믿는 자아의 팽창입니다. 우주에 서울에서는 실패의 굴욕을 마주하지 않으려고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추위를 느끼지 않기 위해 가짜 삶을 사는 것이죠. 겨울을 한국의 3번 선택지에 대한 답 기억나시나요? 수용입니다. 부정, 네키아 또는 밤의 여정. 융에게 수용은 최고의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그것은 복종도 잘못이 아님도 아닙니다. 진실을 인정함으로써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말한 초월 기능이 바로 이것입니다. 융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밤을 받아들일 때만이 새벽을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연금술에서 이것이 바로 니그레도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어둡고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 어둠 속에 황금이 있습니다. 기차가 떠났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의식의 손전등을 켜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기차가 떠났다고 말할 때 한국의 관객은 더 이상 시간의 희생자가 아니라 자신의 길을 스스로 설계하는 건축가가 됩니다. 택시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거나 잠깐 쉬거나 숨을 고르는 잠시의 여유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수용은 영혼의 재계산 버튼입니다. 하지만 계속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세요. 우리는 여전히 손을 꼭 쥐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아무것도 계속하기 전에 댓글에 적어보세요.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꼭 쥐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다시 말하지만 꼭 읽어볼게요. 그리고 이 영상에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우리 삶을 위한 성찰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채널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828 포지티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돕는 일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눈치챘겠지만 우리가 손을 꼭 쥐고 있으면서 소모한 것은 오직 에너지뿐이었습니다. 진실을 받아들이면 당신은 문제보다 더 커집니다. 문제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그 문제에 자신을 가두지 않기 때문이죠. 기차는 이미 놓쳤어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이제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해 봐야겠네요. 그리고 어쩌면 이걸 패배로 보기보다는 앞으로의 시험 도전으로 보고 이제부터는 출발 시간을 더 잘 계획해야겠어요. 예를 들어 마지막 기차를 제때 탈 수 있도록 휴대폰에 알람을 맞춰둘 거예요. 한룡이 말했죠. 나는 내게 일어난 일이 아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에요. 수용은 현대도시 생활의 역경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주의하세요. 받아들인다는 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그 에너지를 활용해서 일할 수 있도록 있는 그대로와 함께 말이죠. 현실은 네가 인정하지 않아도 존재해요. 이미 여기 있어요. 네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네가 공정하다고 느끼든 아니든 기차는 이미 떠났어요. 이 팔리팔리 포지티브 채널이 바로 당신의 공간입니다. 숨 쉴 수 있는 당신의 피난처죠.
멈추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즉, 당신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성장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곳입니다. 고마워요. 용감한 당신. 이 영상의 끝까지 와줘서